만나요. 더덕 향기 가득해요. 오두막에서 모여요. 우리 함께 재밌게 어슬로 더덕 오두막 웃음 가득 웃음소리 어슬로 더덕 오두막 모두 함께 즐거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와, 밖에 진짜 덥죠. 춥다면서요. 또 이거 올라갈 때 더울 수 있잖아요. 그죠. 날씨가 어쨌든 많이 더워졌죠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녹음하는 오늘은 좀 이제 선선하더라고요 그래도. 예. 서늘하니 아주 선선하니 비 와가지고. 맞아요. 아, 맞네. 맞아요. 아니 근데 그저께부터 장마였대요. 예? 장마 시작이었대. 비가 조금씩 오긴 하던데 장마까지였나? 아직도 쉽긴 한데. 장마인가요? 모르겠어. 그저께 비 올 때부터 뭐 이제 뭐 올 여름 장마 시작 이런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래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에 비가 또 온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장마 하면은 또 습하고 이제 지긋지긋한 습기와의 싸움이 그니까. 시작됐네요. 저는 장마를 좋아합니다. 오. 그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는 하루살이가 진짜 많은데 장마철에 비 한번 싹 내리면 하루살이가 다 떨어져 나와갖고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나머지 여름은 또 괜찮아요? 아니요, 그 또 하루살이가 또 다시 발생하기 시작해. 한 3일 정도는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래 며칠이라도 그렇게 약간 누리는 게 맞아요. 저는 일단 여름을 별로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고 저 약간 한지 같은 사람이에요. 한지? 그 약간 습기에 엄청 약해요. 습자지 인간이시구나. 그치? 습자지 인간. 그래서 습하면은 바로 약간 맥을 못 펴요. 맥을 못 추르시는구나. 맥을 못 추렀어요. 예, 맥을 못 펴가지고 막 죽어가거든요. 근데 또 같은 여름이어도 그냥 해만 쨍쨍한 여름은 또 괜찮아. 근데 한국 여름은 어쨌든 습기가 항상 있으니까. 맞아요. 항상 뭐라 그러죠? 항상 땀이 나게 만드는 맞아. 그런 날씨다 보니까 후덥지근하잖아. 후덥지근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후덥지근. 후덥지근. 독립출판 사장님. 추러스부터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이 꼬이는 날이네요. 네. 어쨌든 후덥지근하다 보니까 맞아요. 날씨가 한국 날씨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미국 여름 좋아해요. 약간 차라리 좀 드라이하고. 그냥 날 태워 죽였으면 좋겠어요. 음. 쪄죽이지 말고 태워 죽였으면 좋겠어요. 전 여름 좋아해서. 그러니까 웨이먼드는 여름 좋아하잖아요. 네, 여름 좋아해요. 겨울이 싫어서 여름을 좋아하는 거라 사실 오히려 약간 차악 같은 느낌? 최근에 웨이먼드가 말해준 건데 본인 신체의 비밀을 알았다고. 뭐였죠? 그 체하는 아, 맞아. 제가 추우면 좀 잘 체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우면 안 체하는데 온도에 민감한 것 같아요, 몸에. 추우면 어쨌든 몸이 긴장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것 이게 같아요. 움츠러드니까. 근데 여름 되면 긴장이 풀린다? 그거- 완화가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걸 조카 보고 알았어요. 조카가 이유식이나 분유를 먹고 딱꼭지를 하는데 그게 네. 몸이 체온이 내려가서래요. 그래서 딱꼭지를 하기 시작하면 모자를 씌우거나 담요를 덮어주거든요. 그럼 금방 딱꼭지를 멈춰요. 귀여워. 몸이 따뜻해지니까. 네. 그래서 설마 신기하다. 성인인 나도 이렇게 여기도 몸이 추워지면 딸꾹질해요? 딱꼭질 하지 않고 저는 체해서 속이 너무 불편해갖고 이제 만약에 체하기 시작하면은 체온을 올리거나 집에 온도를 올려야겠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금 추위보단 더위에 강한 편이 있는 거네요. 네, 웨이먼드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 추위에 강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가미는. 저는 진짜 겨울에도 앵간하면 반팔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앵간하면? 네. 진짜? 겨울에도? 앵간하면 반팔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대단하다. 저는 더운 게 너무 싫어요. 너무 땀나요. 그 더운 게 땀나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귀찮게 하니까 사람을 막 샤워도 몇 번을 해야 되고 막 땀도 닦아야 되고 빨리 지치고요. 그쵸, 기 빠지죠.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잖아요. 네. 지하철 역사가 진짜 더워요. 이게 광고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맞아.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에어컨을 아마 튼다고 해도 어쨌든 계속 야외랑 비슷한 환경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워요.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여름에 지하철 타면은 그 막상 그냥 지하철 타버리면 엄청 시원한데 시원해요. 맞아, 맞아요. 맞아. 기다릴 때가 진짜, 진짜 더워. 더워요. 아 근데 그게 광고판 열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그죠. 워낙 기계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열도 꽤나 한몫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한 네.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출근할 때 집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야외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나아요. 지하철을 기다릴 때 차라리 좀 나은데 맞아. 이게 퇴근할 때 이제 바깥에 있다가 지하로 내려가서 기다리면 차라리 바깥이 나아요. 맞아. 차라리 바깥이 좀 바람도 불면 바람도 맞고 막 이러는데 그 안은 너무 후덥해서 땀이 계속 나요. 너무 힘들어요. 여름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어휴. 키워드만 들어도 너무 싫어요. 냄새 나요. 여름의 지하철. 여름 출퇴근 지하철? 그죠. 그 단어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타요. 서울 그니까. 지하철. 전 지금은 남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지만 옛날에 그 KBS 회사에 있을 때 이제 출퇴근을 그때 했잖아요. 그때도 지하철 타고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때 9호선 탔어요. 와우. 그 악명 높은 9호선. 네, 그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진짜. 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웨이몬드도 그런 출퇴근 지하철 안 탄 지 오래됐죠? 저 엄청 오래됐어요. 저는 거의 집 근처 직장만 잡았었어갖고 2019년 이후로는 다 집 근처. 2019년. 차를 전철을 타도 30분 이내. 빨리 갈 수 있는. 네, 그리고 저는 9 to 6 직장인이 아니고 스케줄 근무 직장인이라서 그렇게 출퇴근 시간과 겹칠 만한 시간대를 거의 안 타봤죠. 지금도 걸어서 출근하고요. 그래, 직주근접. 그게 최고입니다. 맞아. 근데 집에서 가까운 게 최고예요. 좋죠. 그럼 좋죠. 모르는 건 아니죠, 다들. 근데 이제 맞아. 타의로 어쨌든 다들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니까. 그쵸. 맞아. 아유, 직장인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이 여름 잘 나시길. 그러니까요. 또 냉방병 조심하시고. 맞아요. 은근히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요즘 몇몇 맞아. 나오시더라고요. 맞아.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다 보니까. 맞아. 아무튼 그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저는 뭐 계속 똑같은 회사 다니면서 다 뭐 살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웨이몬드가 또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맞아요. 저 소식을 맛집에 들어가지고. 취직했어요. 네. 카페인데 후르츠 산도가 유명한 인스타에서 엄청 많이 올라오는 그런 카페에 취직을 했는데 그래서 커피보다는 일본 감성 카페라서 메론 소다나 크림 소다, 파르페 이런 걸 많이 팔아요. 어때요? 맛 드셔보셨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미쳤어.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원래 가져오려고 했는데 오늘 품절이 나버려갖고 인스타 핫플에서 일하는 기분은 어때요? 유명한 만큼 찾아오는 손님들도 굉장히 핫해요. 저 오늘 수영복 입고 온 사람도 봤어요. 뭐라? 진짜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 무슨 수영복을 그 입고 와. 있잖아요. 진짜 더웠나 보다. 아니 수영복만 입은 게 아니라 그 수우파에서 리정이 입는 그런 알아요. 그거를 입고 오시는 그 일반인을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파랗고 근데 수영복 아니고 분명 다른 바디슈트? 바디슈트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아무튼 그거를 입었는데 막 날씨도 좋으니까 조도가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채광을 받으셨는데 그 손님이 또 사진을 엄청 찍으세요. 카페가 예쁘니까. 역시 인스타 핫플. 진짜 예쁘더라고요. 딱 이렇게 까만색 가디건으로 잠깐 조금 가리고 있다가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셨는데 너무 약간 핫한. 도발적이면서 진짜? 너무 예뻐갖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나 의상이나 화장 이런 거 진짜 다 힙해요. 오는 사람들. 그 중에는 물론 중년 남성이나 그냥 동네 주민분들도 많지만 디저트 카페에는 중년 남성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 되게 의외다. 근데 막 진짜 그 후르츠 산도 막 2-3개씩 사가시고 그런 거 보면 좀 귀여워요. 귀엽다. 좋아하시네 이러면서. 맹고는요? 저는 저번 화에 말씀드렸던 그 연극 공동창작 계속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 붙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좀 중간 보고를 일단 드려보자면 와 궁금. 그 저희가 캠핑을 갈 때 먹었던 코스트코 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코스트코 와인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박스 와인인데 5리터에 2만 원인가? 되게 싸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가성비로 좋아요. 네. 근데 그걸 먹기만 하면은 취해요? 사람들이 좀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하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안 하던 행동들을 막 하고 진짜? 취했을 때 나오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갑자기 속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고 약간 이러는 거예요. 와, 되게 마법의 약간 물약 같이. 그거 악마의 와인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 악마의 와인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근데 그 와인이 사실 만들어지려면 되게 오랜 숙성 기간을 거쳐야 되잖아요. 오랜 숙성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가 저희 극단 친구들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한 10년쯤이 됐는데 그게 약간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우리를 와인에 비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와인이 좀 중요한 키워드가 돼서 이제 공연이 진행될 것 같아요. 오, 재밌겠네요. 네, 근데 하지만 아직 구성 중이기 때문에 공연이 지금 2달 남았는데 아직도 구성 중이다. 대본을 쓰지 못했다. 네, 아무튼 시작이 반이니까 가장 맞아요. 중요한 게 정해졌네요. 어쨌든. 그래요? 그 시작이 반이라면 이미 50%를 완성했나? 그럼요. 그리고 네. 사실 별로 놀랍지 않아요. 2달 전인데 아직 대본 너무 나오려면 많은 멀었다.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런가요? 네. 캠핑 한 번 더 갔다 와도 될 것 맞아요.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런 공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대본 참여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공연에 쓰는 대본을 쓰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이게 맞나?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맹고의 첫 작가로서의 작품을 또 만나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갑자기 왜 애니메이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공동 창작이니까. 그죠. 근데 제 글이 몇 방울 들어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뭐 요즘 다 공동 작사, 공동 작곡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주제를 또 맹고가 던져봤잖아요. 맞아요. 저희 방에서. 이번에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제가 필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나요? 네네. 네. 했어요? 네, 말 잘하고 싶어서 필사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한 문장이 열정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은 열정을 뭐 가지고 불태워야 한다 막 이런 식의 이런 말을 정확하게 쓰진 않았지만 아무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글이었는데 그걸 막 필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 열정 있는 거 좋지. 근데 저는 그 열정을 갖게 되는 원재료 같은 게 원동력 같은 게 불안이랑 그 열등감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도 같은 반에 내 옆자리에 앉은 쟤가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평소에 쟤를 나랑 비슷한 등급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잘해? 안 되겠다. 열등감을 갑자기 느끼면서 막 그냥 막 밤새서 열심히 공부하고 울면서 공부하고 막 네, 뭐 성우 지망생 때도 같은 반에 나보다 연기 잘하거나 아니면 목소리 너무 예쁜 사람 있으면 너무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난 왜 저렇게 못해 이러면서 막 그렇게 연습하고 지금도 이제 뭐 일을 할 때 제가 뭐 일을 좀 더 구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때 그 노력이 되는 거는 다 나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잊혀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 때문에 더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은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열정을 만들어내는 거 너무 이제 30 몇 년 살아온 나에겐 좀 지친다. 그리고 이 열정 이렇게 만들어낸 열정 너무 번개탄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번개탄 되게 금방 타고 화력이 팍 세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은 죽잖아요. 그렇죠. 너무 해롭잖아요. 네. 근데 너무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의 경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열정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다들 즐거운 마음과 뭔가 그런 좋은 그런 걸로 하고 있나? 나 같은 사람도 있지 않나? 아무튼 뭐 그래서 같이 하는 웨이몬드랑 바비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열정을 만들어내시는지, 어떨 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죠. 어려운 질문이네요, 되게. 근데 열정이 뭐죠? 열정의 뜻이 뭐죠? 그쵸. 근데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열정의 뜻이 뭘까요? 찾아볼까요? 아니면 각자 정의를 내려볼래요? 한번 찾아봐도 찾아보고. 좋죠. 네. 열정. 열정이란 열정은 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갖고 열중하는 마음이래요. 열렬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네요. 이제 열렬한 애정 애정. 그리고 열중하는 마음. 근데 뭔가 사랑하긴 해야 되겠죠? 모르겠어요. 저 학창 시절 때는 열심히 했던 그 마음이 입시를 사랑해서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뭔가 다른 걸 뭘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열정이 아니네요. 그건 사랑한 게 아니니까 그런가?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네. 성우 준비가 열정 아닐까요? 그건 진짜 확실하게 열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성우라는 일을 너무 애정했고 했고 너무 과거형이잖아. 지금도 사랑하고 예, 너무 좋아했고 잘하고 싶고 하니까 열등감이 들고 예, 열정을 갖고 네. 혹시 다른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뭔가가 있나요? 저는 딱히 먹고 사는 일이나 지금 생각해보면 글 쓰는 것도 그렇게 열정을 갖고 한 것 같진 않아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난 진짜 뭘 되게 열심히 하지를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왜요?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충분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뭘 이렇게 막 끝까지 물어놓고 계속 끈질기게 한다는 감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열정 없이 살았나 싶다가도 하지만 열정 없이 살았다고 해서 내 자신이 한심하진 않고 그냥 나는 그렇게 사는 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비는요? 저도 열정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간 뭐라 그러지? 그 뜻에 너무 집중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뭔가 애정을 느낀 적이 없거든요. 뜨겁게 열렬했던 적이 저는 없어요. 진짜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제가 꽤나 마음에 들어요. 왜 너무 쿨해?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좀 뭐라 그러지? 평온하지 않나요? 저는 맞아요. 평온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어떤 거에 열정을 쏟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열정을 쏟을 때 좌절할 수도 있지만 열정을 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우울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막 좀 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열정을 쏟았다가 좌절을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좌절과 우울감이 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열렬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피하나? 라는 생각이 말하면서 들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근데 굳이 열정을 가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전 공부도 열심히 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한 나랑 같은 대학 들어갔다는 게 너무 너무 킹받아요. 전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엄마 아빠가 시켜갖고 종합학원 보내놓고. 근데 그 열심히도 저도 열심히 했다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나 이럴 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항상 이야기하자면 저는 고3 때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이제 많이 가물가물해져서 원오브 재밌었던 시절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고3 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제가 너무 웃겼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입시라는 정말 모두가 주목하는 시기잖아요. 고3 시기가. 맞아. 근데 그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어디서 재미 포인트를 발견한 거지? 모르겠어요. 그 약간 그걸 그 고3 한가운데 떨어진 나를 약간 제3자로 봤을 때 재밌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고3이라고? 너무 웃긴데? 약간 이런 생각? 바비가 고3이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좀 웃겼던 것 같아요. 저는 고3 하면은 되게 기억나는 조각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고3 때 올림픽이었나? 아 그래요? 월드컵이었나?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 뭔가를 했어요. 되게 큰 대회를 했는데
가족들은 집에서 그 대회를 보고 있는데 네. 저는 독서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와. 공부하러. 그런 내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다. 어. 그래서 막 나도 집에서 그거 보고 싶다 하면서 독서실을 갔던 기억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의미 없지 않아요? 어때요? 뭐가요? 그 고3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니 뭐라 그럴까? 그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도 올림픽 볼 수 있잖아요. 그치. 네. 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가 있으면 가도 됐잖아요. 맞아. 네. 약간 그런 거에 좀 너무 하나에 너무 목매였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때요? 그 당시에 본인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저는 고1 이때 공부를 애매하게 안 했고 약간 공부를 애매하게 하고 애매하게 놀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고3 때 가서야 나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한 거지.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더 놀 걸. 그냥 고1 때 더 놀아버릴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고1 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3 때 말했듯이 조금 더 편하게 마음을 가질 걸.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뭐 고등학교 이야기를 더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나름 저도 애매하게 했거든요. 모든 거를. 전 내신이 각자 내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이 5등급 아래예요. 5, 6등급, 6, 7등급 막 이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후회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내가 안 했나? 그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네 막 이러면서 심지어 저는 성적표를 한 번도 부모님께 보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그냥 글쎄요. 입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크게 제가 스트레스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열정을 안 쏟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시기를 보내진 않았다. 네 맞아요. 웨이몬드는요? 고3 때요? 그런 전 고3 때 제일 암울한 시기였어갖고 입시 때문인가요 혹시? 입시 이외. 이외의 문제 때문에. 근데 저는 만약에 고3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그래요? 네. 다들 진짜 그러면 고3 때 혹은 입시를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공부를 그전에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와우. 근데 그래요? 왜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닌데 산부인과 진료 받는 거나 관련 질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큰 거예요. 저 자신도. 근데 막상 가면은 똑같아요. 감기랑 똑같고. 근데 사람들도 뭐 하나 걸렸다고 하면은 막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디 가서 나 감기 걸렸어는 말 잘 하는데 그럼 관련 질병 걸렸을 때 나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제가 산부인과 처음에 검색하지 않고 그냥 제일 가까운 데 갔는데 눈탱이를 맞은 거예요.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산부인과 진짜 그 초음파 한번 하면은 진짜 돈 맞아요. 왕창 깨져요. 맞아요. 근데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비급여라 그러나요? 그런 항목인가요? 네. 비급여를 껴서 진찰을 봐요. 이걸 모르니까 또. 네, 모르니까. 그리고 무서우니까 그냥 빨리 하라는 거 다 하고 빨리 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당근을 통해서 양심 산부인과를 검색해서 갔단 말이에요. 별로 그냥 진짜 쿨해요. 그 있잖아요. 별거 아닐 때 보이는 의사들의 전형적인 태도.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약 먹으면 나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두려워했지? 왜 이렇게 불안해했지? 라는 생각이 들고 나 같은 여성이 진짜 많을 텐데 나 진짜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이런 거 막 다 알려주고 싶다? 내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만약에 돌아간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저는 진짜 의대를 와. 지금은 이룰 수 없으니까. 지금은 안 돼요. 왜요? 왜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그냥 현실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죠. 막 돈도 이제는 벌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네. 안 벌어도 됐었지만 지금은 벌어야 되고.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뭐 빠졌지? 열정이 일단 맞아, 열정에 대한 맞아. 좀 고집합 주제를 찾다 보니까 네. 고3 입시 얘기가 나왔던 것 맞아.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다들
열정이 그러게요. 지금 맹고 외 웨이몬드와 저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좀 열정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나만 해가지고. 너무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갖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까먹은 걸 수도 있어요. 저 과거를 잘 까먹는 스타일이라서. 진짜 분명 근데 저는 보이는 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되게 열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웨이몬드의 얘기를 들으면서 웨이몬드 열정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전 근데 항상 물 흐르는 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독립 서점을 하는 것도 네.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는 것도 그 보통의 우리 나이 때 결정과는 또 다른 결정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뭔가 흔한 좀 케이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거나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을 하거나 오래 이렇게 커리어를 쌓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열정적인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전 그거 완전 충동적인 사람이었다. 아, 열정이라기보다는 충동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저도 근데 그 독립서점을 오픈을 준비하고 거기서 뭔가 기획하고 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열정이 있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전 그거 그냥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거죠. 뭔가 열정은 다른 뭐 그런 가압적인 거나 압박 없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그거는 독립서점은 그때 나의 충동적인 결정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어른이었고 저는 그렇게 된 거죠. 혹시 저 서점 그만뒀는데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와우. 우리 이거 듣는 사람들도 모를 텐데. 아니 여러분. 여러분 저는 잠깐만, 우리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 진짜? 네, 어떻게 또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지수와 로고는 6월 12일자로 완전한 행정적 정리를 마쳤고요. 아, 근데 그 서점 인수받은 사람이 서점 손님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은 건축 사무소를 하신다고는 했는데 아, 서점 손님분이 하신다고 해갖고. 아 그랬군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당황스럽네. 이미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웨이몬드 서점 가가지고 스탠드도 무료 나눔 받아왔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취직한 거예요. 아, 저는 서점을 했던 건 후회하진 않는데 자영업은 정말 이상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 맞아, 자영업 힘들죠. 음. 저 이게 1인 사업자 프리랜서로 사는 저도 너무 힘든데 뭔가 진짜 어떤 장소를 딱 선점해서 거기서 사업장을 한다는 건 그니까요. 진짜 다른 일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서점 딱 이제 정리하려는 그 한 달 전부터 2주 전 사이에 갑자기 서점 손님들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서점 언제 여냐, 모임 언제 개설하냐.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눈물 어쩔 수 훔치고 없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가짜는 안 되지 않나요? 여기 글리터를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네. 반짝반짝거려요. 이 눈 아래가 지금. 네, 웨이모드가 지금 눈시울을 붉히면서 아니, 건조해갖고 지금. 네, 거짓말이었고요.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소감은 그럼 그걸로? 소감, 네, 저는 뭐 시원섭섭합니다. 그래도 그 이제 서점을 운영했던 그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열정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었던 것 같다. 책임감이죠. 충동에서 비롯된. 네, 어. 버려놓은 일에 대한.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또 생각이 드는 건 내가 너무 열정이란 거를 약간 이상화 시켜서 생각하나? 그러니까 아까 웨이몬드가 말하는 거 들으면서 좀 깨달았어요. 열정은 좀 더 진짜 재미만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 가압 없이, 가압 누군가의 없이, 그런 압력 없이 정말 내 혼자서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뿜뿜 생겨서 해야만 열정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로운 열정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열정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맹고만의 열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최근 고민은 이 열정이 두 분이랑 비슷했어요.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저 이런 상태가 좀 저한테 되게 어색하거든요. 왜 좋지 않아요?
되게 그냥 무기력하다고 느껴요. 저 아 이거를. 그래요? 네. 약간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뭐 안 그래도 된다는 게. 지금 열정을 쏟지 않아도 되는 때인 거 아 아니에요? 근데 열정을 쏟으려면 쏟을 일이 정말 많거든요. 아 또 그래요? 왜냐면은 더 열심히 저는 저를 홍보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프리랜서고 더 열심히 나를 홍보할 거리를 만들고 찾고 문을 두들기고 해야 되는데 그럼 마음이 잘 너무 좀 지치고 조금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근데 좀 오래됐어요. 이게 좀 몇 달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이게 좀 저의 약간 인생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시기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샘플 돌리고 그때는 이제 막 해야 돼 안 그럼 나 굶어 죽어 이러면서 사는 거지. 네. 그게 멋진데. 실제로 안 굶어 죽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뭐라고요? 아니, 난 무슨 그런 무서운 말 하는 난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저는 이제 프리랜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으로 치면 그 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안 움직이는 것처럼 혹여나 이제 아직 먹고 살만 하니까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더 큰 돈, 더 많은 명성, 뭔지 알겠죠? 더 유명한 사람. 내가 지금처럼 이제 그냥 딱 먹고 살 만큼 말고 더 그냥 사실 그렇게 더 해야 됐나는 모르겠지만 왠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실천을 막 하는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죠. 마음이 안 드는 게 무기력해서. 무기력하다.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진짜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잖아요. 네. 돈을 버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보통은 진짜 직장인이라면 이제 에라이 퇴사한다. 나 퇴직금으로 먹고 살지 뭐. 약간 이러고 퇴직금이 떨어질 때쯤 이제 이제 안 되겠다. 나 일해야 되네. 이제 망했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하면 이제 뭐 입사를 다시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한 건 한 건이 이제 내가 발로 뛰어야 이제 그걸 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게으르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람 원래 게을러요. 네, 노는 인간. 네.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약간 그걸 다 따오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따오고 내 어필도 PR도 항상 하고 다녀야 되고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맹고가 나름 괜찮은 상황이어서 이 괜찮은 상황이 조금 어색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예전까지는 계속 나 불안해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근데 나 지금은 좀 편안해 괜찮아 왜 불안하지 않지? 왜 더 노력하고 싶지 않지? 라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즐겨요. 뭘요? 이 상황을? 저는 요새 그러거든요. 뭐요? 그냥 이렇게 그전에는 저도 맨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일 끝나고 와서 기획 지원서 이런 거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글을 한 자라도 더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사실 좀 스트레스잖아요. 나 그죠. 쉬고 싶은데 내가 이거 작가 하고 싶다고 또 작가라고 이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스트레스? 근데 지금은 진짜 내가 내켜서 쓰고 싶을 때만 쓰거든요. 그런 공고의 날짜에 상관없이. 그래서 남들처럼 회사 끝나면 와서 뭐 먹지 고민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 삶이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전 직장인의 가장 좋은 거는 9 to 6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네. 그 9시간만 일하면 다른 거는 진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도 된다는 거. 물론 누구는 이런 저를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분의 시선이고 그죠. 저 스스로는 만족을 하고 있고 너무 공감을 못 해주고 있나요? 우리가? 아니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바비 말이 맞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어쨌든 지금 당장 뭐 굶어 죽을 만한 수입원이 막 끊기거나 막 이런 게 아니니까 하지만 뭔가 열심히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하는 생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그럼 조금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길 기다려볼까 봐요. 약간 그런 지금 좀 즐기다가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직장인들도 대부분 직장 와가지고 나 열심히 일해야지. 나 오늘 하루는 정말 프로덕티브하는 하루가 될 거야. 약간 그러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결국은 항상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상사가 뭐 시키면 항상 싫고 짜증 나고 항상 퇴근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무가치한 삶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들 막 개개인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행위로부터 본인이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서 오히려, 그런 직원은 오늘 열심히 해야지 나 프로덕티브한 삶 살아야지 하는 직원은 금방 우울해지고 그럴 수도 있죠. 금방 퇴사하신다고요. 아 그래요? 아 네. 맞아. 결국 직장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데여서 나 혼자 열정을 갖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직장 내에서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인생 난이도 올라갔다라고 느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첫 입사했을 때? 그냥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아니요. 그 입사 첫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력서를 내고 이럴 때. 저는 사실 학교 입학하고 학교 다니고 뭐 이런 게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대학교도 그냥 나름 쉽게 갔다고 생각을 했고 학교 생활도 잘한 건 아니었지만 어렵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어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약간 회사 들어가는 게 진짜 힘들구나. 내가 시간을 썼고 내 에너지를 쏟는다 그래서 이게 100% 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제 같은 건 내가 에너지 쏟는 만큼 그게 결과물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죠? 어쨌든 답은 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과제나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기준보다 항상 괜찮게 맞았어요, 성적을. 좀 재수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좀 재수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항상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C불 C제로 받아도 이해할 만큼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과제와 모든 시험을. 그래서 저는 시험은 하루 봤거든요. 하루만 공부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2학년 때인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하교하면 항상 카페 가서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이랬는데 삐뿔이 나온 거예요. 그럼 너무 약간 그게 좀 제 뭔가 전환점이 됐을 수도 있죠. 좀 억울한 거예요. 맞아. 억울할 것 같아. 네,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아야겠다. 맞아요. 그래서 하루만 공부하고 그죠. 시험 보고. 근데 그래도 B뿔이 나오고 뭐 어떤 건 A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심지어 장학금을 받은 학기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가 사회에 항상 내가 100을 한다 그래서 이 사회가 100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인하기가 싫어졌던 것 같아요. 인생의 무언가에 있어서. 인생이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취업은 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좀 그래도 난 나름대로 되게 니네가 원하는 거에 거의 150은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를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우울했었고 좌절감이라는 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럴 때 제외하고는 글쎄요. 뭐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씩은 항상 있었었고. 맹고는 뭐가 생각나나요? 인생의 난이도? 내 인생 난이도 올라갔다? 네. 근데 나도 막상 얘기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뭐가 있을까? 성우 준비했을 때? 그래. 아니면 맞아. 근데 성우 준비했을 때가 진짜 저는 성우 지망 생활을 8년을 했잖아요. 네. 8년 동안 성우 지망하면서 되게 지망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저의 그 전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용어로 광야라는 게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네, 그 에스파에. 그 광야예요? 그 광야는 아니겠죠. 아쉽네요. 기도했어요. 어쨌든. 네, 아무튼 그 기독교 그 용어 중에 광야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뭐랄까 여행이 아니라 아무튼 그 여정이 있었거든요. 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길을 못 찾아가지고 한 40년을 헤맨 거예요. 어머, 40년? 네.
그때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막을 헤매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막 이런 이제 그런 믿음의 시험 같은 걸 막 받은 거죠. 아무튼 그거를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런 뭔가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을 때 이게 나의 광야의 시간이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겸손하는 법을 배우고 뭔가 견디는 법을 배우면은 나에게 그런 가나안이라는 끝이 있을 거다. 약간 이런 그런 기독교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성우 지망하는 8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난 이게 너무 되고 싶은데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기약도 없고 그런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열등감과 불안에 막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너무 광야 같다. 너무 힘들다 이랬거든요. 그때가 진짜 저도 엄청 우울했었어요. 그때가 저의 20대 중후반이었는데 그때가 참 힘들었다. 그리고 그때 저도 많이 고민도 많았고 그때가 인생의 난이도로 치자면 가장 높았던 근데 또 지금 와서 이제 그 시절을 견디고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됐는데 네. 돌아보면은 아직 광야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직도 저는 이제 성화가 됐으니까 이제 광야가 끝나야 되잖아요. 네.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어떤 성화가 면에서? 되고 나니까 이제 성화가 되고 나서의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고민은 있죠. 아까 계속 앞에서 말했던 네. 나를 계속 PR해야 되는데 나를 더 알려야 되는데 아무도 나 모르고 나 잊혀질 텐데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으면서 광야는 끝이 안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아무튼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생은 고통이다? 맞아. 맞나? 인생은 고통이다. 그게 뭐라 그랬지? true일까 false일까? 그러니까 고통일까? 고통인가? 라는 거에 동의하느냐 맞아요. 비동의하느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영어학원 다니셔갖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such a like you know mango like Raymond like PD life. yeah you know like life terrible such a torture disaster. 어쨌든 네. 저는 인생이 항상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인생은 너무 괴롭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 인생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괴로워요 인생. 그 말씀하셨던 고민들이 끝이 없잖아요. 맞아요. 전 진짜 성우 되면은 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 좋은 일밖에 없다 이랬는데 어머 계속 고민이 있네. 맞아. 계속 그러더라고요. 옛날 무한도전에서 노홍철이 노량진 학원 가갖고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 힘드시죠? 사회 가면 더 힘들어. 맞아. 이렇게 말한 맞아. 게 있어요. 진짜 끝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껌이야 껌! 막 이러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역시 무한도전이 최고의 네, 최고의 딸이 맞아.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맞아. 거기는. 무한도전 만능설 있잖아요. 만물 무도설. 맞아요. 그게 떠올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금이 껌일 수도 있어요. 인생은 40대부터라는 게 갑자기 제 인스타그램에 돋보기 세상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40부터라고? 네, 40이 그때부터 노후 준비가 정말로 와닿게 걱정이 되고 몸도 체력적으로 너무 예전 같지가 않고 우리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교육비 최고죠. 막 뭐 부모님도 부양해야 할 막 그런 게 벌써 무서워. 그쵸? 45 어떡하지? 우리 이거 껌이니까 즐겨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고민과 이 청춘과 갑자기 근데 지금이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완전 청춘이죠. 진짜? 이거 청춘이야. 바비는요? 저도 아직까지 청춘이라 생각해요. 진짜? 아직은 젊을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벌써 끝났다고 청춘이? 내 청춘이? 근데 저는 내 청춘이 언젠가 생각해 보면은 전 딱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엄청 그 8년 힘들었던 그 20대가 청춘 같아요. 왜요? 네? 왜요? 저한테 있어 청춘은 막 푸르르고 막 젊고 왜 이렇다기보다는 엄청 불안해하고 엄청 방황하고 엄청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비행 청소년 스타일. 비행 청소년 스타일. 네. 저는 약간 그게 되게 청춘처럼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전 그때도 청춘이었고 근데 현재도
청춘이죠.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방황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어른의 청춘이다. 으청. 으청. 그래서 지금은 그때 하는 고민을 제가 지금도 하진 않죠. 아 그쵸. 그러니까 그때 불안했던 거 지금도 불안하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음.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맞아요. 대부분 되게 대학생 때로 많이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전 대학생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거든요. 저도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 상태가 뭐 그렇죠. 여러 나도. 가지로. 어때요? 맹고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근데 안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저 그때 한창 막 불안해하고 너무 힘들 때 교회에 30대 이상 언니들을 보면은 언니들이 너무 언니 같은 거예요. 언니들은 막 직장에서도 막 이미 자리 잡아서 뭐 하고 있고 교회 와서는 동생들한테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너의 고민은 뭐야? 어머. 내가 같이 기도해줄게 막 이러면서 너무 언니 같고 너무 어른 같고 그 언니들한테는 불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 같았죠. 맞아. 또 언니는 되게 불안이 없고 되게 본인의 삶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 되게 것처럼 보이는 안정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그래서 30대가 되면은 모든 불안이 사라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되게 힘들 때 친구 붙잡고 야 30대 되면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 우리 30대까지만 버티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30대가 지금 됐잖아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것 같아. 어제 나를 조금 더 알게 됐고 내가 어떨 때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란 걸 알아서 불안함이 딱 왔을 때 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느끼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나한테 나에 대한 정보가. 저도 불안을 컨트롤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빨리 쳐내고 빨리 극복하고 아니면 오기 전에 그 전조 증상들 확 캐치해갖고 못 오게 막고. 약간 20대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대 때는 그냥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내 호불호를 몰랐던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내 호불호를 어느 정도 아니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하는 스킬도 생긴 것 같고 그냥 오히려 거절하는 법도 많이 배운 것 같고 안 가고 그냥 그런 자리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안정적으로 변했다. 맞아. 조금 저의 그 처음 고민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다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막 마음에서 막 끌어오르지 않고 막 이런 상태를 전 되게 무기력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사실 일평생 20대처럼 계속 불안하고 계속 흔들리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30대가 되면서 이게 안정적이게 된 건데 나는 그거를 인정을 못한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이거는 되게 무기력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맞아요. 제가 보는 맹고는 무기력하진 않아요. 물론 그대가 느끼기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저 요즘 막 주변에서 요즘 뭐하냐 이러면은 누워있어요 이러거든요. 정말 부러운 삶이다. 함께 직장 생활 할래요? 4대 보험엔 맞죠? 한번 볼래요? 사보 우리 만만치 않을 텐데.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직장 생활 하기만 하면 정신병에 걸려요. 쉽지 않을 맞아. 걸. 진짜 직장 생활도 쉽지 않지. 맞아. 진짜 삶은 고통이다. 삶 진짜 고통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맞아. 저는 부모님 생각하면 어떻게 나 같은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키워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대단해요. 다들 결혼한 사람들도 보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요즘 보면. 맞아. 나도. 그래서 어떻게 또 결혼해가지고 일찍 결혼하는 친구들은 또 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또 애를 키우고 저렇게 인생 난이도를 높여가며 사나. 진짜 내가 봤을 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삶은 고통이다. 완전 고통 완전. 그래서 뭐 쇼펜하우어 얘기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빨리 얘기해봐. 쇼펜하우어가 인생은 고통이 맞다라고 한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고통 느끼는 거 당연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쇼펜하우어 그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그 되게 시니컬한 철학자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차피 왜 고통이냐면 쇼펜하우어 논리가 인간이 원하는 걸 얻는 순간 곧 또 다른 결핍을 느낀다고 했어. 그러니까 원하는 거 얻으면 다른 거 또 원해. 그러니까 영원한 만족은 없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걸 얻은 후에도 공허함을 진짜로 느껴본 적이 있는지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전 그게 아까 말했던 그거네요. 네. 성우 됐는데 되고 나서도 이제 아직도 광야가. 네. 광야는 끝이 없다. 길다, 바비는 길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저요? 원하는 걸 얻었는데 또 결핍이 생긴? 취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래 또 이직을 했으니까 원하던 이직을 했는데도 여기서 또 결핍이 생기죠. 여기서 또 비교군이 생기고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왜? 막 이러면서 이런 비교군도 생기면서 아쉬움도 생기고 여기에 또 만족을 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여기 입사했다 그래서 와 여기 평생 직장이다. 난 여기 뼈를 묻을 거야. 내가 여기 사장 돼야지. 이런 건 아니니까요.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계획이 또 생기고 이런 거죠. 근데 전 그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 약간 즐긴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오. 되게 저는 학생 때보다 직장인이 좋은 게 돈을 주잖아요, 일단. 어.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전 만만치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굉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꽤 재밌어요. 음. 꽤 또 다른 도전도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고통이 아닌가? 아니요, 근데 개고통스러워요. 고통 변태인가? 내일도 출근해야 되잖아요. 고통을 즐기는 거지. 근데 약간 저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생각한 거는 그래서 취미생활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뇌를 비울 수 있는. 제가 좀 크로스핏에 미쳤잖아요. 운동에 미친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크로스핏에 미친 만큼 일이 힘든 거네요? 뭐 글쎄요. 상관관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지금 회사가 마음에 드는 거는 그냥 운동 갈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취미가 저는 썩 마음에 드는 중이고 맞아요. 되게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거. 그래서 맹고 취미 있나요? 저 취미 취미 부자 아니에요? 부자요? 네, 취미 부자. 그래. 나 취미가 돈 많은 거야. 약간. 나도 그건 줄 알고. 뭐 취미. 리사의 머니처럼 막 이렇게. 저요? 저는 저도 운동 재밌고 필라테스 계속 재밌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저는 이 팟캐스트 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편집하는 것도 재밌고. 저 몰랐는데 저번에 11화 편집하면서 저도 모르게 휘죽휘죽 웃고 있더라고요. 웃겨가지고. 뭐가 그렇게 웃겼나요? 모르게 뭐가 웃겼지? 바비의 그 소비를 소비 부분을 편집하면서 뭔가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다시 들어봐야겠다. 다시 들어도 웃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 웃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 하는 거 너무 재밌고 편집하는 것도 재밌고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컴퓨터로 뭘 하는 거 좋아해서 막 영상 편집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성 편집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일이 되면 짜증나겠지만 그렇죠. 일 되면 짜증날 수 있지. 그런 게 취미 아니겠어. 어때요? 웨이몬드는 뭔가 잃었는데 결핍. 잃었는데 결핍? 저는 근데 만족이 쉬운 사람인 거 아시죠? 결핍이 분명 있긴 할 텐데 웬만하면 잘 못 느끼는 그냥 웬만하면 다 만족하고 살아서 저는 하지만 인생 고통이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 결핍을 못 느끼는데 만족이 쉬운데 근데 인생 고통 내가 왜 인생을 고통이라고 생각할까 그러면 그냥 정말 사소한 고통들 있잖아요. 오늘 회사가 그런 것도 있고 이 사회에 그런 난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의 이기적인 면모를 봤다던가 배려하지 않는 모습 저는 그런 거에도 고통을 느껴요. 사회적인 약간 거시적인 고통을 느끼나 봐요. 그 이란의 핵시설 파괴해서 트럼프가 맞아 오늘 미국이 네. 공습했대. 네. 그래서 이제는 평화롭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난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뉴스에 막 생리대 사야 되는데 돈 없어서 못 사는 여중생 얘기 막 이런 거 듣거나
그게 고통스러워요. 맞아요. 그런 것도 고통이야 진짜. 네. 뭐 저 그냥 고통도 있겠죠. 뭐 상사가 잘 안 맞는다거나 그런 것들. 근데 그 누구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타인에 의한 고통은 항상 생기잖아요. 예, 저는 근래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부터 조금 한 1, 2년 전부터 느꼈던 건데 나이 먹는 게 좀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근래 들어서 그런 게 좀 많이 뭐라 그럴까요? 포기를 한 건지 통달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걷어졌어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억셉트를 한 것 같아요. 오, 억셉. 뭔가 환경을 바꿀 수 없다. 저도 그런 거 많아졌어요. 약간 그냥 그거에 내 감정 소비하는 것도 싫어진 것도 있고. 아 그래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왜 이거에 집중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좀 저도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저도 아직 젊은 나이라 생각하지만 좀 살다 보니까 내가 이해 못했던 사람도 그 사람만의 너무 많은 맞아, 내가 맞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는 경우도 있고 맞아. 설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선택과 이 사람의 언행을 내가 이해는 못해요. 다만 거기까지 가는데 혹은 그 사람이 저런 이 말을 하는데 좀 이해가 돼요. 동의는 못해도. 그러니까 공감은 못해도 이해는 할 수 있죠. 머리는 알 수 있잖아. 마음까지는 안 가도. 맞아요. 저 사람이 겪는 게 나보다 더 큰 경우도 훨씬 많이 보게 됐고 내가 생각하는 이 사회보다 훨씬 더 큰 사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결정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많이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그러면서 좀 포기가 쉬워진 것도 있고 약간 뭐라 그러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바꾸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네. 나 혼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네. 맞아요. 저는 유난을 좀 덜 떨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런 유난을 안 떨. 어떻게 이런 거 안 떨어? 그냥 엥 이러고 넘어간다고 해야 되나? 오, 리액션이 늘었네요. 그럼. 그냥 예전에는 그래서 침울, 어떻게 우울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헉 이러고 말아요. 호랄, 헐, 말넘심 막 이러고 넘겨. 좀 이게 많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빨리빨리 넘길 수 있는? 네 맞아요. 오래 갖고 있지 않죠. 많은 경험에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처하는 맞아요. 그 처세술이 늘었다? 맞아요. 처세술일 수도 있고 멘탈이 좀 세진 거지. 처세술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모든 뭐랄까 이 세상의 고통들이 아니면 내 주변 상황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게 너무 지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내가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요. 조금 덜 고통스럽게 이 세상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방법으로든. 맞아요. 그게 진짜 남 해치지 않는 그거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각자의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누구죠? 되게 유명한 모델이 그런 말했다면서요. 누구죠? 나훈산에 나왔던 한혜진이 그 말했다면서요. 뭐 무슨 말을 했는지. 사랑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사람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운동만 내 맘대로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대요. 운동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운동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 내가 이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크로스핏 하다가 울 뻔한 거예요. 왜요?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버피 테스트인가? 버피 테스트를 막 몇십 개를 해야 되는데 버피 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울컥한 거예요. 맞아.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진짜 울컥해. 막 다른 사람은 다 하고 막 쉬고 있는데 나만 막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울컥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네. 운동도 내 맘대로 안 되네. 운동도 내 맘대로 안 되네. 내 맘대로 되는 건 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맞아. 많아.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열정 얘기 맞죠 오늘? 모르겠어요. 원래 처음 시작은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뭔가 삶의 고통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 해가지고 제목 정하기 힘들겠는데. 그래서 저는 끝날 때 같이 나누고 싶은 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를 같이 하면서 마무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배경음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알아서 깔게요. 제가 골라드리면 안 돼요? 딱 이렇게 전형적인 노래가 있거든요. 아니, 딴딴딴 따라라란 딴딴. 맞아요. 이 음악 들으니까 너무 읽기 싫어졌어요. 근데 이거 저작권 걸릴 수도 있으니까 꺼야겠다. 아 그래요. 딴딴딴 따라라란딴딴. 조용히 해주세요. 아 왜요? 따라라란 딴딴 이중도야. 따따라 너무 킹 받는데? 빨리 읽으세요. 진짜로? 기다려봐요. 아 제발. 소울메이트 이근화. 우리는 이 세계가 좋아서 골목에 서서 비를 맞는다. 젖을 줄 알면서 옷을 다 챙겨 입고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잃어버렸던 비의 기억을 되돌려주기 위해 흠뻑 젖을 때까지 흰 장르가 될 때까지 비의 감정을 배운다. 단지 이 세계가 좋아서 비의 기억으로 골목이 넘치고 비의 나쁜 기억으로 발이 퉁퉁 붓는다. 외투를 입고 구두끈을 고쳐맨다. 우리는 우리가 좋을 세계에서 흠뻑 젖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골목에 서서 비의 냄새를 훔친다. 이거 왜 이게 생각나냐면 이 말이 좋았어요. 우리는 이 세계가 좋아서 골목에 서서 비를 맞는다. 젖을 줄 알면서도 그냥 우리 이 세계가 힘들 줄 알고 고통인 걸 알면서도 그냥 이 세계가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아니면 서로가 좋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삶은 고통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시가 생각났어요. 뭔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다. 네 그랬습니다. 되게 김혜수 같았어요 방금. 좋다. 촉촉해지네요. 촉촉해지죠. 네. 따라라단딴딴. 따라라란딴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화 한번 또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네. 네 다음 달에 봬요 여러분. 다음 달에 봐요. 네 여러분 모두 들어갔어요. 네 주무세요. 아, 들어가세요 아닌가? 뭐 하죠? 아, 어떻게 몰라 했죠? 그냥 주무세요. 안녕 그러는데 네 너무 들어가라 그랬나 벌써부터? 들어가세요. 어딜 들어가는데? 아니 야 오두막이니까. 들어가라고 아 하잖아. 맞아.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세요. 주무실 준비하세요 여러분. 네네 여러분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안녕히 아니, 가세요. 남으실 분들은 남으시고. 네. 네 들어가세요. 빠이빠이. 빠이. 안녕 안녕. 안녕. 다가고